토지 개발에 돈 되는 정보만 팩트 있게 알려드립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단입니다. 오늘의 돈 되는 정보는 토목 허가와 현장에서 자주 빈번하게 발생되는 설계 변경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설명에 앞서서 대한민국 토지개발 인허가 전문 채널 최초로 구독자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한 5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걸 할 때는 우리 일반인들이 토목에 대한 상식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알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구독자를 떠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많은 관심 덕분에 이제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현장은 준공을 앞둔 단독주택 현장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허가를 받기 위해서 현장 측량을 왔을 때 우리 농지 성토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농지에다가 이제 허가를 받는다 보니까 농지 성토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찍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토목이라 하면은 이게 어떤 게 토목이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예전에 이제 토목 허가와 건축 허가 비교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다 한번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농지든 임야든 전용을 위해서 허가를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제일 먼저 검토하는 부분이 용도지역, 그 다음에 도로관계, 인근, 민원 관계를 확인합니다.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임야든 농지든 자연녹지 지역이냐 계획관리 지역에 따라서 건축 행위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로관계는 도로가 또 국유지를 통하든 아니면 바로 본인 토지를 통해서 연결이 되든, 이 연결이 안 되면 또 맹지이기 때문에 이런 도로 관계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인근 민원 관계인데, 이런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라든가 공장 중에서도 또 혐오시설 관련 공장들이 있죠. 이럴 때 주위에 민원이 발생될 것 같으면 사용 승낙 주민 동의서를 받으라는 것도 사전에 담당 공무원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그때 농지 성토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 내용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허가 도서를 접수를 하면 일반인들은 바로 허가가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허가를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꼭 현장에 나옵니다. 이 측량한 이 GPS로 측량한 우리 그 토지가 그 도면하고 맞는지 꼭 한번 확인하는데, 이럴 때 허가 전에 꼭 성토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근의 사토장에서 아니면 인근의 공사 현장에서 흙이 나오기 때문에 좀 받았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허가 전에 받아가지고 또 원상 복구했다가 허가를 받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가 나면은 개발행위 세금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자금 조달 계획 수립할 때 도움 되시라고 하는데, 그것도 보시면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라든지 또 농지 같은 경우 농지보증 부담금 등이 있죠. 이런 부분에 이제 납부 관계도 허가가 나면 우리 이제 건축 착공계 접수하기 전에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한번 챙기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토목 허가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토목공사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임야든 농지든 항상 허가 받으면 우리 그 경계 측량이든 또는 이제 분할 및 경계 측량이든 이걸 꼭 하셔가지고 경계를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설계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토목의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좀 힘들어하고, 저희 영역사 입장에서도 설계 변경이 어떻게 볼 때는 일반 그 신규 건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임야는 흙을 많이 깎죠. 절토를 하죠. 또 농번기에 흙을 절토를 하면은 주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럼 또 기자도 오고 공무원도 또 와서 또 현장에 대해서 즉각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대처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면과 다르게 공사할 경우 반드시 토목설계 사무소라든가 아니면 공무원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설계 변경을 후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뒤에도 단독주택 현장인데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게 돌쌓기죠. 돌쌓기인데 이것도 처음에는
그 사면 처리했어요. 사면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성틀에서 한 45도 각도로 사면해가지고 잔디 식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돌쌓기로 되어 있고, 또 위에 보면은 포장도 원래 콘크리트 포장면이 저까지 이제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 앞에까지 포장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설계 변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설계 변경에서 주의해야 될 거, 꼭 알아야 될 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 변경은 면적이 바뀌었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평을 허가받았는데 뭐 150평을 또 공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명의, 뭐 예를 들어서 공길동인데 이순신으로 뭐 중간에 또 명의가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시설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포장 관계라든가, 이건 뭐 구조물이 바뀌었다든가, 뭐 이런 같은 경우에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기간, 보통 이제 허가기간 제가 세금에 대한 영상을 찍었을 때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금 조달 계획 수립을 면밀하게 체크 안 하셔가지고 허가가 났는데도 공사를 딜레이 하다가, 보통 우리 허가 기간은 뭐 이런 단독주택이나 뭐 소규모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평균 1년 정도 잡아주는데 기간이 오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간 연장할 때 설계 변경을 대상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 지침에 맞게 시공할 경우 설계 변경 대상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허가 났으니까, 토목허가 났으니까 그냥 공사하면 되겠지를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설계 변경은 무조건 설계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설계 지침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설계 변경에서 돌쌓기가 보강토로 된다, 뭐 이런 경우 되는데, 돌쌓기를 원래 3m로 이렇게 높이를 설계했는데 이게 뭐 5m, 6m까지 이렇게 한다, 이러면 굉장히 구조적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게, 아까 전에 이 현장처럼 기준에 맞아야지 변경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토목도면 제대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링크를 해드릴 건데, 이게 제가 그때도 토목도면을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린 이유가, 일반인들이 그냥 허가 나면 허가 난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그 공사에 대해서는 그냥 업자한테 다 맡깁니다. 그냥 견적을 받아가지고 공사 금액 제일 저렴한 부분, 아니면 중간 정도 적정한 부분에 맡기면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다 보면 나중에 저희 영역사가 보면, 아, 이거는 설계 변경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또 타인 토지를 좀 침범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견적서만 해가지고 공사업자 정했다고 해서 맡기지 말고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체킹하시라고 제가 도면 보는 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공무원하고 협의하면서 일어나는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바로바로 넘기지 말고 꼼꼼하게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2번, 3번 보시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공무원하고 협의가 무슨 건이든 가능하다는 거 중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많이 일어나요. 뭐 옛날에도 많이 일어나는데, 허가받지 않은 곳까지 공사에서 면적 변경일 경우 경찰, 검찰 조사인데, 특히 임야가 그렇습니다. 임야는 우리가 이제 경계 측량, 분할 측량 해도 여러분들 벌목하고, 공사업자 벌목하고 장비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여기인가? 아, 뭐 여기겠지 해가지고 공사를 막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다 됐습니다, 뭐 변경 한번 해주세요, 거의 다 됐습니다 해가지고 가면은 찍으면 본인 임야라도 막 넘어가요. 훼손이 막 됐습니다. 뭐 성터도 더 하고 나무도 더 깎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단순하게 설계 변경이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 1차적으로 경찰에서 먼저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게 이제 다시 이제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찰 넘어가면 검찰에서는 또 이제 검사분들께서 조사할 게 워낙 많죠.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조사가 안 돼요. 뭐 기본적으로 저희도 이제 사업주가 그런 부분 좀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3개월, 6개월 막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그게 조치가 어떻게 떨어져야지 우리가 이제 설계 변경이 되는데, 이런 기간이 굉장히 더딥니다. 더디다 보니까 허가 준공 날 때까지 막 되게 힘들어 하신 사업주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설계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항상 이런 부분은 반드시 약간 의 경계 측량을 좀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피해를 안 입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토목도면에 표시된 저쪽 구역에 공사 신경 쓸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지금 바로 앞에 하천이 있어요. 하천인데 토목도면에 우리가 이제 측량하면서 하천 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도로구역, 때에 따라서는 도로구역 아니면 접도구역에 대해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를 해주면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는 포장까지는 괜찮지만 뭐 건축행위라든가 기타 다른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제 농주라는 개간 인가를 받아준 현장이 있어요. 근데 그 현장이 임야가 바로 옆에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가 접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도구역이 우리 그 사업주 땅 어느 정도까지 접도구역이 시설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반드시 제가 접도구역은 이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업자한테 다 이름을 했어요. 이름을 하다 보니까 공사업자는 그냥 흙 파기 바빴죠. 흙을 파가지고 이제 다른 데 유용하고 이래서 막 파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준공업도 가보니까 이 현장에 너무 절토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도로공사 측에서는 접도구역의 위험성이 있어서 이거는 설계 변경이 안 됩니다. 다시 성토를 하든 뭐 구점을 설치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허가 공사비보다 다시 이제 성토해서 이 바라시 우리가 현장에서 바라시 다시 이제 하는 그런 비용들이 훨씬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준공도 못하고 설계 변경도 못하고 상당히 난감한 지금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이 단순히 단독주택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꼼꼼히 체킹을 하셔야 되고 허가보다 더 중요한 건 공사고 공사보다 더 중요한 건 준공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허가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신경 안 쓰셔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같은 설계업자 용역 대표들이 이거를 허가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계획관리지역이다 뭐 도로관계 이런 거 안 보셔도 돼요. 사실은 우리가 다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공사를 갑자기 그러니까 맡겨놓으면 나중에 준공이 안 되고 우리가 제가 표현한 걸 묶인다 그럽니다. 묶이는 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준공이 안 되고 빨리 입주는 해야 되고 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뭐 분양 뭐 이렇게 임대를 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설계 변경도 굉장히 중요하고 준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오늘의 핵심 포인트 무조건 설계 변경이 다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 설계 지침에 맞아야 되는데 맞으면 설계 사무실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참고로 이런 설계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사실 여기도 보면은 뭐 농지입니다. 그냥 건축업자가 토목도면을 계략 보고 저도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면 토목도면 제일 처음에 허가 받았을 때 토목도면을 가져옵니다. 어떤 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고 이 GPS로 측량을 하는데 보통 이제 건축업자가 장비업자를 불러가지고 구도적으로 도면을 상세히 보고 여기 측량하고 측량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계략적으로 여기 좀 쌓고 여기 돌 놓고 여기 좀 채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굉장히 많아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요지였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촬영 전에 지금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한번 타봐야 되겠네. 한번 타볼까? 이야, 이거. 이거 좋은데? 이야. 뜨거워라. 뜨거워라. 바짝 달았다. 뜨거워. 뜨겁다.